당신 뭐야? 여기 들어오려면 스폰서부터 대봐.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한껏 나를 세운 남자가 줄을 서 있던 사람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 긴 줄을 이루던 방문객들이 움찔하며 시선을 돌렸다.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문 앞에서 사람들을 일일이 가로막고 있었다. 스폰서 없다면서? 당신같이 대책 없는 사람은 우리 클럽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얼른 돌아가. 당혹스러운 표정의 한 청년이 겁먹은 듯 손을 들었다. 죄송합니. 하지만 제 친구가 안에 있어서. 매니저가 비웃듯 머리를 흔들었다. 친구, 이런 핑계 댈 시간에 스폰서 만들 궁리를 하지. 특별 입장 규정도 있고 우리 클럽은 아무나 안 받는다고. 줄 뒤편에서 참다 못한 한 여성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왜 이렇게 무례해요? 티켓 예매하고 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매니저는 여성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며 험악한 얼굴로 말했다.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나이트클럽 이름 못 들어봤어.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야. 신분이든 뭐든 최소한 좀 증명할 게 있어야지. 당장 뒤로 빠져.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도 돈 내고 티켓 구입했고 웨이팅까지 했는데요. 네가 누군지 상관없어. 규정이 그렇다고. 에이, 귀찮아. 보안 요원. 이 사람들 저쪽으로 치워. 와, 저 사람 정말 너무한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예약까지 했다고 하던데. 이거 불법 아닌가? 스폰서 없어도 입장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BP 전용 클럽이래. 좀 유명하다더니 참 별꼴을 다 보네. 군데군데서 들리는 목소리에 최욱이 한 번씩 눈을 흘기곤 했다. 그리고 그때 조금 떨어진 뒤쪽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술렁이며 길을 비켜주기 시작했다. 낯익은 얼굴이 그 행렬 사이를 지나 뒷모습만 잠깐 보였는데도 모두가 속삭였다. 저거 혹시 손흥민 아니야? 에이 설마. 왜 여기 나이트클럽에? 진짜야 봐봐. 그 얼굴이면 딱 맞잖아.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대는 소리가 퍼져나가자 정말로 짙은 모자를 쓴 남자가 슬쩍 모자를 벗으며 입구 근처로 다가왔다. 양쪽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이들이 늘어나자 그는 다소 난처한 듯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줄을 그냥 서면 되나요? 적당한 예의를 갖춘 목소리. 그의 얼굴을 분명히 확인한 순간 줄을 지키던 사람들은 약간 흥분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유명한 축구 스타 손흥민이 말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다. 우와, 진짜 손흥민이네. 저 사람이 여길 왜? 혹시 지인 모임 있나? 사진 찍고 싶다. 하지만 손흥민은 취재진도 없고 매니저나 스태프도 따로 없었다. 혼자 조심스레 줄 뒤쪽에서 서 있었으나 워낙 주위가 떠들썩해지자 결국 고개를 들어 매니저 최욱을 쳐다봤다. 그 시각 최욱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 스폰서니 VIP니 하며 다른 사람을 도맡아 내쫓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매니저님 잠시만요. 줄을 지키던 한 여성이 매니저에게 팔을 뻗어 손흥민 쪽을 가리켰다. 이분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 같은데. 손흥민 농담이야? 여기 그런 대스타가 왜 와? 저기 직접 가서 보시라니까요. 귀찮게 또 무슨 소리야. 이름 대면 다 믿어주나? 그러고는 최욱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눈앞에서 진짜로 모자를 손에 들고 있는 손흥민을 발견했다. 주변의 시선과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감지하자 그는 순간적으로 주저했지만 금세 비웃음 섞인 태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자자, 또 자기 유명하다고 우기는 사람 하나 더 나왔네. 요즘 따라하는 사람 많더라. 증거 있습니까? 선수가 여기 왜 와요? 손흥민은 당황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잠깐, 지금부터 자신이 손흥민이라 주장하겠다. 명함이라도 있어. 명함이 아니라 여기 주최 측 지인을 만나기로 해서 왔는데 티켓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티켓? 나 몰라. 스폰서 없이는 VIP 라운지에 못 들어가. 게다가 당일 예약 다 꽉 찼다고. 근처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야, 진짜 손흥민 맞잖아. 아까부터 TV랑 똑같이 생겼다고. 뉴스에서만 보던 그 얼굴인데 뭘 또? 그러나 매니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손흥민에게 손짓했다.
그냥 들어가고 싶어. 나대는 사람 많은 건 알아. 그렇다고 규칙을 무시할 순 없지. 정 필요하면 스폰서 데려오라고. 손흥민은 차분한 말투로 다시 설명했다. 매니저님, 죄송한데 제 이름으로 예약이 됐을 겁니 여권이나 신분증, 뭐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확인! 내 시간 뺏지 마요. 여기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 당신 혼자 특별 대우 받겠다는 거? 나는 규정 지키는 사람이라 그런 거 봐줄 수 없어. 특별 대우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저 정식 예약된 티켓이 있는데 왜 입장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클럽은 그냥 예약만으로는 안 돼. VIP 룸은 말 그대로 최상위 고객만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 스폰서를 보증인으로 데려와야 해. 무슨 아시아 최고 축구 선수라도 데려와야 한다고. 그 순간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졌다. 아이러니하네.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가 코앞에 서 있는데 저 매니저 진짜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가? 스폰서가 필요한 손흥민? 말이 돼? 최욱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웃지 마. 다들 비켜. 관리 안 하면 전부 쫓아낼 거야. 손흥민은 더 심한 소란을 막기 위해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저기, 제 신분증을 보여드릴 테니 확인만 해주시면. 신분증? 그거 위조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정말 손흥민이라는 게 사실이라 해도 여기 규정 바꿀 순 없어. 우리 클럽 이사님이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시 술렁거렸다. 이 사람 결국 클럽 이사 핑계까지 대네. 손흥민이 본인이라는데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건가? 진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오려면 일단 굽히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긴 했어. VIP가 되려면 스폰서가 필수라나. 어딘가에서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동영상 찍어 올려.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 날 텐데. 혹시 몰라. 나중에 증거될 수도 있어. 마침내 한 여성 직원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뛰어와 최욱에게 다급히 속삭였다. 매니저님, 저분이 정말 손흥민 선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SNS에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사람들 반응이 엄청나요. 그러나 최욱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다. 사진 좀 닮았다고 다 본인인가? 그쪽도 서류나 신원 조회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인정 못해. 그게 아니라 클럽 이사님이 몇 주 전부터 손흥민 선수 측과 미팅을 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됐다니까 뭐 서류든 뭐든 나는 지금까지 받은 지시 그대로 집행할 뿐이야.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게 무례한 거라. 너도 스폰서 없으면 못 들어가. 이 사람 편 들다가 같이 잘리는 수가 있어. 그러니 끼어들지 마. 여직원은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났다. 주변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불쾌함을 드러내고 손흥민을 알아본 일부 팬들은 화가 치밀어 오른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말이 돼? 손흥민 선수를 스폰서 없다고 입장 거부하다니. 어디다 올리면 될까요? 해시태그 달아서 바로 퍼뜨려야겠어요. 이런 갑질은 없어져야 해. 점점 높은 톤의 항의 소리가 이어지자 최욱은 잠시 주저했다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선언했다. 좋아. 그럼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할게. 본인 신분이 누구든 이 나이트클럽 VIP 룸에는 정해진 후원자 또는 스폰서를 동반해야만 입장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이 있어. 난 그걸 지킬 뿐이야. 구경꾼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억누른 분노가 배어 있었다. 지금 제게 요구하시는 게 후원자를 구해야만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사전에 들은 바론 오늘 이사님하고 짧은 미팅이 잡혀 있다고 들었습. 행사 홍보 차원에서 제 이름을 사용한 적도 있다고요. 그런 게 다 무슨 의미인데 규정이 규정이야. 그렇다면 단지 제가 스폰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거부하시겠다는 거군요. 제 존재가 누구든 상관없이요. 그렇다니까 아까부터 귀가 막히게 떠들지 마. 내 입장은 변함없어. 사람들 사이에서 흥분감이 점차 커지고 수십 대의 휴대폰 카메라가 이 장면을 찍어댔다. 직접 말 좀 들어보겠다며 다른 클럽 직원들도 웅성거리며 앞으로 몰려왔다. 매니저님 혹시나 해서 내부에 확인 전화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전화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여기 책임자야.
아니, 그래도 이게 혹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누구 마음대로 문제라는 거야? 또 따지면 너도 잘리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지. 이 대화가 고스란히 근처 손님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불합리한 제도와 갑질 관행을 연달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야, 이건 분명히 불법이야. 예약자도 막는 게 말이 돼. 저 매니저가 오만하긴 했지만 그 배경에 클럽 이사나 어떤 권력자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이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보겠는데 결국 스폰서 없는 사람은 뒷문도 안 열어주겠다는 거잖아. 누가 나서서 공론화 안 하나? 저기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인터뷰라도 해주면 좋겠네. 그때 한 팬이 결심한 듯 앞으로 걸어 나와 손흥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손 선수, 죄송한데 혹시 이 상황에서 무시당하시는 건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손흥민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그냥 조용히 지인 만나러 온 거라서 큰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권한을 주장하시는 건 좋지만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듣고 있던 최욱이 비꼬는 듯 웃었다. 흥미롭네. 유명인이라고 다 통하는 세상은 아니야. 여긴 나이트클럽이고 우리 나름의 규율이 있으니까. 사람도 제대로 고르지 않고 들어오면 밤새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많거든. 손흥민이 숨을 고르며 답했다. 물론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무작정 사람을 내쫓고 스폰서 없으면 안 된다며 문턱을 높이는 건 누가 봐도 과해 보여요. 과하든 말든 그게 여기 정책이야. 손흥민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어. 이 말이 떨어지자 군중 속에서 탄식과 비웃음이 섞여 터져 나왔다. 손흥민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세상 참. 무슨 대단한 권세라도 쥔양. 이거 영상 올라가면 진짜 시끄러워질 텐데. 손흥민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여전히 입장하지 못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 청년과 여성 등을 눈에 담았다. 모두가 대등하게 인권과 존중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떤 스폰서라는 이름으로만 차별을 두는 이 현실이 못마땅해 보였다. 아직도 스폰서라는 말이 단순히 지위를 보증해 주는 것이라기보단 일종의 부적절한 연결 고리처럼 느껴지네요. 나니까 사니 스타일. 듣기 좋게 자르는군. 상관없이 난 내 규칙대로 한다니까. 하지만 공정함이란 건 중요하잖아요. 대체 어떤 명분으로 이런 갑질이 통용되는 겁니까? 최욱은 헛웃음을 뱉으며 한 손으로 출입문을 막았다. 됐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 난 더 이상 논쟁할 이유가 없어.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팔아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서 호루라기를 꺼내더니 잠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경비팀. 여기 사람들 다 흩어놓고 말 안 들으면 강제 퇴장시켜. 곧이어 몸집이 큰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태를 수습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한 얼굴을 했다. 매니저님, 정말 다 내보내면 여기 줄 선 사람이 꽤 많고 또 저분은 유명한 선수라. 유명하면 뭐해, 스폰서 없는데. 하지만 정말 손흥민 선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서 벌써 됐다고 규정을 어기면 다 똑같이 쫓아내. 그러나 보안 요원들도 갈등하는 듯 보였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고 손흥민이라는 이름값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 무리하게 밀어내면 클럽 측이 크게 비난받을 게 뻔했다. 그 사이 줄 뒤편에서 계속 비켜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왔다. 어떤 이들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는 중이었고 어떤 이들은 방송국이나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언성을 높였다. 아니 왜 저렇게까지 고집부리지? 이 클럽 원래 이런 거야. 스폰서 없는 사람을 막는 관행이 진짜 있는 건가 봐. 얼마 전에 부유층 모임을 빌미로 사람들 입장 차별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여기가 그곳인가? 최욱은 몰려드는 시선을 의식하며 한껏 표정을 굳혔다. 시끄럽네. 다 비켜. 이 클럽을 운영하는 건 나야. 어떤 항의가 들어오든 상관없어.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전부 경찰에 넘길 거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그 순간 잔뜩 화가 난 여성이 손흥민 옆에 서서 의연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저기요, 이 매니저님한테 제가 몇 마디 할게요.
저도 방금까지 이 클럽에 들어가려고 2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티켓이 있어도 후원자가 없으면 VIP룸 출입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예 일반 구역으로도 못 들어간다고 하니 황당함니 이거 불공정의 극치 아닌가요? 정확한 기준이 뭐죠? 최욱은 콧방귀를 뀌었다. 본인이 낸 돈이 아깝겠지만 VIP룸이랑 일반 구역은 달라. 그리고 우리 클럽은 VIP 룸 예약자가 대부분이야. 돈 좀 쓰는 손님만 받겠다는 거지. 그러면 일반 구역도 열려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입장 자체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자리가 만석이야. 마셔봤자 앉을 자리도 없고 서 있을 곳도 부족해. 혹시 무슨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그럼 티켓을 왜 팔았어요? 우린 항상 필요 이상의 예매를 받는다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다고 한 적 없잖아. 이 말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다.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네. 가짜 예약 팔아놓고 결국 몇 명만 입장시키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건가?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손흥민이 다시 최욱에게 조용히 말했다. 매니저님, 이 문제는 곧 크게 알려질 것 같네요. 불평등한 입장 정책이라든지 스폰서 요구 같은 게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게 뭐야, 홍보도 좀 되겠네. 우리 클럽은 VIP 중에 VIP만 받는다.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들리겠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처럼 길거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생기는데 알아서들 투자하든지 스폰서 구하든지 하면 되지. 그 말을 듣자 주변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다. 저건 진짜 막장이다. 손흥민 선수를 무시하는 것도 어이없지만 일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더 심각하네. 다 같이 시위해버릴까? 사태가 점차 격렬해지자 한 남성 관객이 큰 소리로 의견을 냈다. 이건 우리가 직접 사장이나 이사한테 항의해야 해요. 매니저 혼자 이렇게 갑질하는 게 말이 안 돼. 내부 규정이 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혹시 윗사람이 몰랐던 거일 수도 있잖아요. 방송국에 제보하자. 이미 SNS에 퍼지고 있어. 곧 기자들도 올걸. 최욱은 이를 듣고 더욱 격분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뭐? 기자들이 오면 잘도 달려오겠지. 근데 괜찮아. 우리 클럽 법무팀도 있어. 맘대로 해보라지. 손흥민이 이쯤에서 결심한 듯 매니저 앞에 똑바로 섰다. 매니저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정함이나 예의를 지키지 않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내가 굳이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어. 나한테 지시하는 건 이사님이야. 돈 많고 우리가 인정한 스폰서 있는 사람만 받으라고 했거든. 그리고 나도 오래 일해보니까 그래야 문제 없더라고. 그게 문제인 거죠.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은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누구 마음대로. 여긴 사교 클럽이 아니야. 돈이 있고 그만한 위치가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지. 당신이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우리에겐 별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뿐 아니라 여기 줄 서 계신 모든 분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실이지. 어차피 대부분은 못 들어오게 돼 있어. 이해할 수 없네요. 제가 아는 한국 문화는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래. 유명 축구 선수라서 세상이 다 평등해 보이나 보지?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리던 이들이 격분을 참지 못하고 서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지금 시청자 300명 넘었어요. 다들 이 장면 보고 있어요. 저 매니저님, 정말 본인 말 그대로 방송에 다 나오고 있다는 거 모르나? 신기하게도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네. 손흥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만요, 매니저님의 말씀이 한국에서는 돈 많고 후원자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다 라는 뜻으로 들립니? 저는 이 나라를 대표해 해외에서 축구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뭘 소개하든 내 알 바 아니야. 이 클럽은 우리 규칙대로 운영할 거고 당신 같은 유명인도 예외가 없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한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팬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형, 너무 속상해요. 형이 우리나라 자랑인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손흥민은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 작은 목소리로 응대했다. 괜찮아, 걱정 마. 다만 이렇게 부정적인 문화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제대로 얘기를 나눠보려는 거야. 근데 저 사람 너무 막무가내예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도 이야기해볼 가치는 있어. 혹시나 규정이 잘못 알려진 거면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의 말에 뒤에서 구경하던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이라면 뭔가 사회적 파급력이 있지. 이 기회에 이 불합리한 관행을 고쳐볼 수도 있겠네. 그래, 그냥 가버리지 말고 뭔가 알려주고 가야지. 애초에 이런 식의 입장 거부는 정말 잘못된 거니까. 그러자 손흥민은 다시 최욱과 눈을 맞추고 조금 더 강경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매니저님, 저는 오늘 여기서 스폰서가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이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습.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만 운영해야 하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욱은 호기롭게 비웃었다. 말했잖아. 다 이사님 지시다. 나는 지시를 따르는 매니저일 뿐이고 바꾸고 싶으면 직접 이사님 만나든가. 그렇다면 이사님께 전화 연결을 해 주실 순 없나요? 이 시간에? 지금 새벽인데? 그리고 이사님이 괜히 전화 받아줄 것 같아? 주변에서 전화해 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본인들이 원하는 거면 각자 하든지. 내가 왜? 한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매니저님, 손흥민 선수가 예약되어 있다는 걸 저희도 몇 번 들었어요, 사실. 이사님이 특별히 연락을 주셔서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챗, 시간 낭비야. 그래, 확인해봐. 그래봤자 스폰서가 없으면 입장은 안 돼. 직원은 불이 나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사람들이 숙덕거리며 기대하는 사이 직원이 다시 뛰어나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매니저님, 문제가 있네요. 정식 예약이 맞습 이사님 쪽에서 손흥민 선수 이름으로 VIP룸 배정을 해두셨고 오늘 밤 2시쯤에 오신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자 최욱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하지만 곧 뻔뻔하게 되받아쳤다. 그래서 뭔데? 이사님이 만든 규정은 더 우선이야. 스폰서가 있어야 입장 가능하다고. 설령 이사님이 예약해줬더라도 실질적인 규칙이 바뀐 건 아니잖아. 하지만 이사님이 직접 VIP룸 배정을 했다면 사실상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사방에서 말도 안 돼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 매니저라는 사람, 이사님 명령도 무시하는 건가? 이 정도면 그냥 권력을 쥐고 횡포 부리는 거 아니야? 진짜 소송감이다. 그제야 최욱은 땀을 흘리며 눈치를 살폈다. 한껏 자신만만하던 태도와 달리 이쯤 되니 적잖이 곤란해 보였다. 뭐, 일단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스폰서 규정은 분명하니까. 손흥민은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목소리를 냈다. 지금 이 순간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차별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만이 아니라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도요. 차별이 아니라 BP 정책이지. 조습. 그런데 정말로 VIP가 되려면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스스로 VIP를 이용할 재정적 여건이 있다 해도 그런 식으로만 입장이 제한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주위에서 현실이 이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해내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정합니. 어쩌면 이런 식의 현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돈 많고 연줄 있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그런 관행.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죠. 최욱은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삐딱하게 내밀었다. 할 말 있으면 이사님하고 하라니까. 혹시나 해서 묻는데 매니저님은 이사님한테 직접 보고할 책임이 있으시죠? 제가 기다리겠습 이사님께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 오늘 일로 저뿐 아니라 많은 분이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이대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그래, 전화해, 당장. 우린 끝까지 볼 거야. 손흥민 선수 힘내요. 이런 분위기에 최욱도 당혹스러워했지만 결국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투덜거렸다. 도대체 뭘 얻으려고 이러는 거야. 공정한 대우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을 바랍니다. 이거 하나로 세상이 바뀌진 않아. 하나씩 바꿔가야죠. 지금 이 순간부터. 최욱이 한참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는 듯 여기저기서 통화를 시도했다. 분주해진 그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기대 반 냉소 반의 시선을 보냈다. 이사님이 안 받으시면? 그럼 결국 매니저님이 결정해 주셔야죠. 오늘 VIP룸 예약 손님인 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나도 규정 따르는 입장이야. 규정 이전에 이사님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나요? 손님을 모셔오라고 예약한 게 맞다면 이렇게 막을 이유가 없을 텐데요. 통화가 계속 실패하자 최욱은 씩씩대다가 몇 걸음 떨어져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 사이 손흥민과 다른 고객들은 입구 주변에서 삼삼오오 대화를 나눴다. 한 젊은 남성이 손흥민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선수님 정말 죄송해요. 원래 좋은 기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괜히 저 때문에. 왜 죄송하세요?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느끼면 누군가 말해야 하는 거죠. 솔직히 이런 불합리가 우리나라 곳곳에 있긴 해요. 근데 다들 그냥 참거나 원래 그런가 보다 넘어가곤 하죠. 저도 축구하면서 해외에서 생활할 때 나라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만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 이렇게 직접 나서 주셔서. 여성들도 크게 공감하며 말을 보탰다.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왔는데 너무 자존심 상해요. 백화점 VIP 카드도 아니고 무슨 스폰서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니요. 이건 말 그대로 갑질이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아예 억지로 밀어내서 돌려보내고 나면 환불도 안 해준다고 들었어요. 너무 심해요. 그때 최욱이 다시 앞으로 다가왔다. 표정은 한결풀이 죽어 보였다. 연결이 안 되네. 이사님이 잠수를 타신 건지 뭔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뭘 어째? 매니저님이 책임지고 결정해야죠. 이대로 계속 저희를 막고 스폰서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할 건지 아니면 예약된 BP룸에 저를 들이실 건지. 내가 한 번 더 시도해 볼게. 다시 전화를 시도하던 최욱은 이윽고 강한 불안감에 휩싸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이런, 이사님이 내가 보고했던 방법을 알고 계셨을까? 아니 그래도 이건 사람들이 그의 혼잣말을 슬쩍 들은 듯 술렁였다. 매니저가 뭔가 독단적으로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사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내쫓으라고 지시 안 했을지도 몰라. 결국 전화를 여러 번 시도해도 연결이 안 되자 최욱은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네. 이사님이랑 연결이 안 되면 규정대로 해야지. 규정대로면 예약 손님은 입장 가능하다가 아니라 스폰서가 없으면 못 들어온다였나요?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그건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더니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최욱에게 말했다. 매니저님, 제가 알기로는 VIP룸 예약자가 있을 경우 사전 결제와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입장 가능하다라는 안내 문서가 있었습. 스폰서 규정은 해당 없거나 미확인인 경우에 대비한 보충 조항 아니었나요? 네? 그게 진짜야? 그렇습. 이사님이 VIP룸을 직권으로 제공할 때는 꼭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사람들은 거봐, 그럴 줄 알았다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도 작게 미소 지었다. 매니저님, 규정의 세부 내용을 다시 살펴보셔야겠네요. 제가 들은 바로도 사전에 예약이 된 VIP룸이라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내가 자꾸 어깃장을 놓은 건가? 그렇게 보임니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거라면 지금이라도 풀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욱은 붉어진 얼굴로 뭔가 말을 하려다가 주변에서 켜져 있는 휴대폰 카메라들을 보고 몸을 살짝 떨었다. 그의 표정에는 쌓인 자존심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니, 그래도 나는 내가 배운 대로 스폰서 없는 예약은 받을 수 없다고? 손흥민이 차분히 그 말을 끊었다. 그건 매니저님이 스스로 만든 벽이 아닌가. 십습, 물론 위에서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사님이 직접 주도하신 예약이면 그분의 의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곁에 있던 몇몇 관객이 작게 박수를 쳤다. 속이 시원하네. 맞는 말이야. 최욱은 또 한 번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입구 쪽 문을 지키던 경비원들에게 시선을 던지며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뭐, 임시로 들어가게 해줄 순 있어. 대신 문제가 생기면 책임 못 져.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 책임은 제가 지겠습. 그리고 사실 다른 분들도 티켓이 있다면 당연히 입장할 권리가 있는 거죠. 아니, 거기까지는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나요?
똑같은 원칙이면 예약자라면 누구든 입장 가능해야 옳다고 봅니다. 아, 정말 피곤하게 하네. 일단 선수님 먼저 들어가세. 다른 사람들은 따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까. 저도 들어가겠지만 줄 서 계신 분들의 예약 여부도 즉각 확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줄을 선 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확인만 해달라고요. 우리도 예약 확인 받고 싶어요. 최욱은 할 수 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으며 직원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래, 그럼 예약자 명단 정리해서 당장 갖고 와.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폰으로 자신이 구입한 티켓과 예매 내역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컴퓨터로 명단을 대조했고 의외로 상당수 예약자가 VIP룸이 아니라 일반 테이블을 예약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일반 구역도 자리가 남아 있었다. 매니저님 확인해보니 일반 구역 예약자까지 VIP 대기줄로 몰아서 자리가 없다고 쫓아내셨네요. 직원의 지적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최욱을 보았다. 그런 식으로 돌려보내면 결제된 예약금은 다 어찌 되는 거죠? 당연히 환불 안 해줬겠지. 그럼 매니저가 일부러. 최욱은 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내가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인원 통제하려고. 그러자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렸다. 사기 아니야 이 정도면. 우리 그냥 갈 때까지 쫓아내려 했던 거네. VIP룸 규정 핑계로 일반 구역까지 막았다니. 상황이 제대로 꼬이자 최욱은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했다. 일단 난 뭘 잘못한 건지 확신이 안 서는데 이사님 지시라고만 들었거든. 손흥민은 고개를 젓으며 부드럽게 중재하려 했다. 매니저님, 지금 분노하는 분들을 달랠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 첫 번째로는 이미 예약된 분들은 공정하게 입장시켜야겠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대했잖아요. 사과, 주변에서 그래, 사과해. 라는 함성이 나왔고 어떤 이는 우리에게도 환불이나 보상해 줘야지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손흥민은 담담히 덧붙였다.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은 피해를 봤으니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과하세요. 우리에게도 입장 기회를 달라고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전화가 폭주하길래 급히 왔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 중년 남성에게 쏠렸다. 그는 곧 매니저 최욱과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떠올랐다. 이사님. 최욱 매니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까부터 클럽 SNS에 항의가 쇄도하고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도 오고 난리던데. 제가 한 건 이사님 지시대로 스폰서 없는 사람들을 막아서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란 말은 안 했잖아. 손흥민 선수 오늘 온다고 했잖아. 그 비피룸 예약은 내가 직접 승낙한 거고. 아니, 근데 규정상 스폰서, 그건 우린 일반 손님 중에 규정 미비할 때 적용하는 거고. 이번 경우엔 내가 미리 협의한 특별 초대잖아. 최욱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죄송합니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못 알아들었어요. 중년 남성, 이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화가 나 보였다.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 손흥민 선수 입장 거부 사태, 스폰서 강요 나이트클럽 이런 식으로. 그제야 최욱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이사님 제가 미처 몰랐습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클럽 평판은 땅에 떨어진다고. 그거 책임질 수 있어. 손흥민이 조용히 나섰다. 이사님 혹시 안으로 가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특별히 이 클럽을 망신 주려고 온 건 전혀 아니니까요. 이사는 눈에 불을 켠 채 매니저를 흘겨보았다가 손흥민을 향해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물론입니다, 선수님. 안 그래도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습.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다니 유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이사는 다시 한번 크게 외쳤다. 다들 들어오세요. 예약자분들은 구역에 맞게 입장하시고 혹시나 문제가 생긴 분은 안쪽에서 바로 확인 조치할 테니 저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사태에 대한 피해는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이 말에 수많은 고객이 그래야지 라며 응수했고 앞서 갈등을 겪은 여성과 청년들도 입구를 향해 조심스레 걸어갔다. 직원들이 부지런히 명단과 티켓을 확인하며 제대로 처리를 시작했다. 그 와중에
최욱은 한쪽에 주저앉듯 서 있었다. 세찬 비난을 받고 나니 그도 심적으로 흔들리는 듯 했다. 결국 이사가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사태 수습이 먼저야. 책임감 갖고 움직여. 죄송합니다, 이사님. 손흥민은 끝까지 일관된 침착함으로 최욱과 이사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저야말로 이런 소동 원치 않았습. 저는 오늘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홍보성 모임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이 상처받으시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사과했다. 당연합니 저희 규정이 일부 미비했고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 스폰서라는 명목으로 불합리한 입장 제한을 두는 정책도 재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보셨듯이 큰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사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의지를 밝혔다.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이 제도를 다시 보겠습.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시작한 거지만 이렇게까지 부작용이 클 줄 몰랐어요. 그제야 손흥민은 어깨를 가볍게 풀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감사하죠. 아무튼 오늘 일로 인해 클럽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걱정되는데 잘 수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분위기를 지켜보던 최욱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난 규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손흥민이 시선을 돌려 그를 바라봤다. 매니저님도 처음엔 지시를 따랐을 테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투는 매니저님의 선택이었습. 그래서 더 큰 문제로 번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최욱은 주위 시선이 여전히 따갑다는 걸 느끼는지 고개를 떨구고선 또 한 번 사과의 말을 꺼냈다. 선수님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몰라보고 아니 유명세 문제 이전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죠. 유명인이라서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 그 태도면 안 되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자격지심도 있었고 스스로 힘 좀 쓰는 줄 알았거든요. 누가 대단한 사람 와도 내 규칙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권한을 사용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남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방식이면 결국 본인도 외면당하게 돼요. 최욱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죄송합니. 그리고 저도 좀 바뀌어야겠죠. 저를 봐서가 아니라 이곳에 오는 많은 분을 위해서라도요. 네, 마습 앞으로는 그런 식의 스폰서 강요나 억지 규정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사가 확인하듯 끼어들었다. 매니저님, 나중에 우리 회의 때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세.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지. 알겠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사태가 일단락되자 대기줄에 있던 대부분의 손님들도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해주고 즉시 자리를 안내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사람들도 돌아와 확인받고 들어가거나 환불 조치 등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모두가 입장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기분이 상한 채 다시는 안 오겠다며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난 여기 안 올래.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나서 준 덕분에 잘못된 걸 바로잡긴 하네. SNS에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으니 곧 언론 기사도 나오겠지. 그래도 오늘 이 계기로 뭔가 바뀌겠지. 여기저기서 좋은 방향으로 바꾸길 바란다라는 말이 오갔다.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과 사진을 찍고 싶어 몰려들었지만 그는 이 문제부터 잘 해결하고 안에 잠깐 들어갔다가 가능하면 밖에서 다시 뵙겠다. 몇잉 차분히 양해를 구했다. 잠시 후 VIP룸 안쪽으로 들어가자 역시 화려하게 꾸민 인테리어와 부유층 파티 분위기가 흘렀다.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사람들이 이미 흥에 겨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무대 한쪽에서 DJ가 음악을 크게 트는 중이었고 주변은 소리와 조명의 열기로 뜨거웠다. 직원들은 허둥지둥하면서도 손흥민에게 최상위석을 마련하려 애썼다. 이사는 직접 나서서 안내했다. 선수님,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이렇게라도 모시게 돼서 다행입니다. 사소한 일이 크게 번진 것 같아서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클럽 운영 방식을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봐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 제가 이사로서 크게 각성했으니 규정 손질부터 시작하겠습. 사실 다 사람을 걸러내겠다고 만든 거였는데 매니저가 조금 극단적으로 적용했나 봅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결해 주세. 오늘 이 사태도 몇 분께는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였을 수 있으니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윽고 간단한 모임이 시작되었다. 원래 준비되어 있던 소개와 홍보 자료들이 있었지만 막상 소동이 길어지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뒤숭숭했다. 손흥민도 간단히 얼굴만 비추고 일찍 자리를 뜨려 했지만 이사가 여럿 모셔둔 지인들에게 사과와 함께 인사를 드려달라고 요청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이사는 마이크를 잡고 VIP룸 중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오늘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음 이유 불문하고 손님들을 불쾌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특히 손흥민 선수께 큰 신뢰를 저질렀고요. 앞으로 우리 클럽은 스폰서 규정을 개선하고 더 공정한 입장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VIP룸 안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발표네. 역시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혀야 돼. 최욱 매니저도 초췌한 얼굴로 무대 한켠에 서 있었고 마이크를 넘겨받아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죄송합니. 오늘 저의 태도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습. 규정만 강조하면서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고 무례했습.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께 죄송하단 말씀 다시 드리고 다른 모든 손님에게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군중 속에서 조금 전 입구에서 언성을 높였던 사람들이 그래 받아줄게. 다신 안 그랬으면 좋겠다며 반응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었지만 크게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손흥민은 무대 앞으로 잠깐 걸어가서 마이크를 받았다. 저도 오늘 그냥 개인적인 일정으로 온 건데 의도치 않게 이슈가 커져서 당황했습. 그렇지만 이 사태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불합리함을 드러냈다고 봅니. 누구든 존중받아야 하고 돈이나 스폰서 같은 제도로만 문턱을 높이는 건 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그는 조금 더 진지한 톤으로 말을 이었다. 물론 어떤 이벤트나 제도에는 규칙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규칙이 차별을 만들면 안 됩니. 오늘 우리가 겪은 이 경험이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랍니. 그리고 매니저님도 이사님도 이미 사과하셨으니 정말로 실행으로 보여주세요. 이사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선언했다. 네. 손님들을 위한 더 투명하고 평등한 정책을 마련하겠습. 이건 꼭 약속드릴게요. 수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촬영했다. 인터넷에 이미 사건이 퍼져나간 상황이라 이 클럽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주목될 터였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손흥민은 곧바로 나가려 했다. 그러나 많은 손님이 여전히 그를 붙잡았다. 모두들 궁금증과 응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다. 그렇게 짧은 만남을 마치고 그는 결국 클럽 밖으로 나섰다. 입구 쪽에서는 여전히 남아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환불 처리를 받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뒤늦게 들어가려 하는지 직원들과 이야기 중이었다. 불편했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누그러진 듯했지만 곳곳에서 피로감이 감돌았다. 그때 아까 손흥민에게 도움을 청하던 청년이 다가왔다. 선수님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도 감사드립니. 덕분에 저도 환불받았고 또 이렇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손흥민이 환하게 웃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노실 수도 있었는데 괜찮아요? 아니요. 이 분위기에 놀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너무 지쳤어요. 다음에 그냥 다른 곳 갈래요. 공정하게 운영되는 클럽에서요.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 있었던 일을 잊지 말고 혹시 또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면 목소리를 내주세요. 네, 그럴게요. 사실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니까 이런 불합리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려면 누구나 당연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오늘 일이 작게라도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손흥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빠 인상 진짜 좋네요. 실물 보니까 더 멋있어요. 이런 일에 나서서 말씀해 주셔서 존경스러워요. 사실 나라 홍보대사 같은 느낌이에요. 해외에서도 맹활약하실 때 너무 자랑스러워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웃으며 한 명 한 명에게 화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뜨려 하자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손 선수 잠시만. 돌아보니 최욱 매니저였다. 복도 쪽에서 허둥지둥 뛰어나온 모양이었다. 그는 여전히 초췌한 얼굴이었으나 이전처럼 거만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혹시 제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갑작스럽긴 한데 한 번에 바뀌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선 매니저님이 가진 권한이 뭔지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권한은 사람을 내쫓거나 억압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질서를 세우고 서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쓰여야 하잖아요. 네, 저는 늘 규정을 앞세웠는데 그게 사실 제 권위욕이었던 것 같아요. 절차는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존엄을 잃지 않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죠. 매니저님도 원래는 고객을 돕고 안전을 지키는 역할이었을 텐데요. 네, 맞습 저도 다시 한번 배우겠습. 그런 의미에서 감사드립니 이런 식으로 맞서는 손님은 처음이었는데 덕분에 제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힘을 실어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매니저님이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에게도 그런 문화를 전해주세요. 그러겠습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조용히 둘의 대화를 지켜보던 몇몇 관객이 다가왔다. 매니저님, 꼭 바꿔주세. 우리도 다시 찾고 싶게 만들어 주시라고요. 다음에 왔을 땐 누구든지 정당하게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최욱은 그들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말 죄송했고 또 감사드립니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어느 정도 풀린 뒤 손흥민은 마침내 잘 정리된 상황을 확인하고 걸음을 옮겼다. 밤 공기가 한결 차가워졌지만 마음 한쪽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모자를 눌러 쓰고 길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불렀다. 손흥민 씨, 혹시 사진 한 장만 가능할까요? 팬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다. 이미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카메라를 들고 기대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오늘 일도 있었으니 좋은 마무리를 해요. 사람들은 서로 번갈아 가며 사진을 찍었고 간단한 사인을 받으며 즐거워했다. 뒤늦게 찾아온 평온이었다. 며칠 후 SNS와 언론에서는 해당 클럽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사건 직후 영상을 찍어 올린 사람들이 많았기에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내렸다. 손흥민 입장 거부 사건, 스폰서 갑질 클럽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가 도배되었지만 대부분 최종적으로는 클럽 측의 사과와 정책 변경 예고가 강조되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곳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이미 끝난 일이고 더는 확대되고 싶지 않다며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대신 소셜미디어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 어느 누구도 돈이나 연줄 때문에 배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습. 최근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저는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섰을 뿐입니. 앞으로 더 건설적인 변화가 있길 희망합니. 모두 건강하세요. 이 메시지는 순식간에 좋아요와 공유가 폭주했다. 사람들은 댓글로 큰 지지를 보냈다. 역시 캡틴 코리아 멋집니다.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당당히 내주다니 존경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길 나이트클럽 측도 반성해야지. 클럽 이사 측은 그 뒤 공정한 입장 정책 수립 및 스폰서 의무제 폐지를 발표했다. VIP룸을 원하는 고객은 미리 온라인으로 신원 확인과 결제를 하면 언제든 이용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예약금 피해를 본 손님들에게는 환불을 실시하고 추가 보상 방안도 발표했다. 또한 매니저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며칠이 지나자 실제로 바뀐 정책이 적용되고 대다수 고객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올렸다. 예전보다 문턱이 낮아졌고 무례한 응대가 사라졌다는 평이 점차 퍼지면서 클럽은 오히려 새로운 이미지를 얻어갔다. 그 즈음 손흥민은 한적한 카페에서 지인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짧은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러야 했기에 곧 해외 리그로 복귀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형, 저 클럽 요즘 완전 바뀌었대요. 손님 응대도 훨씬 좋아지고
SNS에도 긍정적인 후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 지인이 신기해하며 소식을 전해주었다. 오히려 형 때문에 홍보 제대로 된 거 아닐까요? 손흥민은 멋쩍게 웃었다. 내가 홍보해 주려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방향이면 다행이지. 처음엔 화도 났지만 그분들도 성찰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인터뷰 안 하신 게 더 멋있던데요. 사건을 퍼뜨리려 했다기보다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신 거잖아요. 뭐, 밖에서 크게 떠드는 것보다 실제 변화가 더 중요하니까.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손흥민을 알아봤지만 대부분 사진만 살짝 찍고 직접 다가오는 일은 없었다. 그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며 친구들과 편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잠시 망설였으나 받았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손 선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클럽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최욱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다름 아니라 제가 오늘부터 클럽 내부 혁신위원회 같은 회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혹시 선수님과 직접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까 해서요. 우리가 새로 만든 방안을 소개하고 또 혹시 개선 사항이 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 직접 만나 뵙긴 어려우면 통화로나마.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답했다. 직접 만나긴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통화로는 가능하겠네요. 지금도 괜찮을까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전화를 들고 조용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통화에서 최욱 매니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과거의 오만한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저희가 이번에 VIP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더 투명하게 하기로 했습. 스폰서 제도도 완전히 폐지하고 오직 예약과 신원 확인 그리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좋은 결정이시네요. 고객들도 훨씬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서 어떤 손님이 오시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 그 일 이후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정신 차리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다면 저로서는 기쁨니 앞으로도 잘 해내시길 바래요. 저도 밖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 그날 제가 한 잘못은 잊지 않고 계속 배우면서 성장해 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의 표정은 밝았다. 친구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누구였길래 그렇게 환한 얼굴이에요? 그 매니저분이요. 완전히 다른 분이 돼서 좋은 소식 전해주시네요. 와, 사람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그러게, 이렇게 한번 인생 공부를 한 건가 보지. 손흥민은 커피잔을 가볍게 흔들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늘 배우는 과정이니까. 가끔은 한 번씩 크게 부딪혀야 깨닫는 것도 있잖아. 나도 축구하면서 수없이 실패와 고통을 겪으며 배웠고. 그래도 그 매니저분, 운이 좋았네. 형처럼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 나야말로 그분이 깨달아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서로 감정만 상하다 끝났을걸. 며칠 후 클럽 측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새로운 입장 정책을 발표했다. 현장에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누구든 예매한 티켓만 있다면 즉시 입장할 수 있게끔 했다. VIP룸은 사전에 결제와 간단한 신분 확인으로 충분히 예약 가능하도록 바꾸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스폰서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했다. 또한 지난 사태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추가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반응은 호의적으로 돌아섰다. 이 정도면 사과도 확실하고. 실제 제도 개선도 했네. 그 매니저 인터뷰 보니 본인이 많이 반성했나 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이죠.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사의 이름으로 된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손흥민 선수를 모시고 싶어 만든 예약 제도가 내부 소통 미비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켰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거기에 덧붙여 모든 손님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문구도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며 화제가 되었다. 또한 이 기회에 다른 클럽들도 갑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람들은 결국 사회를 조금씩 바꾸는 건 한 번의 큰 사건과
그것을 통해 만든 변화를 실행하는 의지라며 환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흥민은 해외 리그 훈련을 위해 출국할 준비를 하며 공항에 나타났다. 많은 취재진이 여전히 그날의 클럽 사건에 대해 묻고 싶어 했으나 그는 길게 답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고 저는 축구에 집중하고 싶습다만 어디서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해요. 그의 담백한 대응에 기자들은 더 묻지 않았고 곧바로 떠나가며 환호하는 팬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출국장 내부에서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자 클럽 매니저 최욱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선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그리고 우리 클럽도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됐습. 다음에 한국 오시면 꼭 평등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었으니 다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메시지 창을 닫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다. 나도 축구를 통해 혹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씩 기여하고 싶다. 이번 일이 그 시작 중 하나였겠지. 그렇게 비행기에 올라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먼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새벽빛이 더 밝은 내일을 예고하는 듯했다.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게 바로 그의 결론이자 이 이야기를 함께 지켜본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혹시 주변에서 부당한 대우나 갑질을 목격한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한 번쯤 용기를 내보길 바란다. 작은 외침이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만약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처럼 각자의 목소리를 모아 공정과 존중의 문화를 지켜내길 소망한다. 더 궁금한 이야기가 남았다면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 세상은 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그 변화를 만든다고 믿으니까요.